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학습법 빈칸. 야, 빈칸이 좀 어려워졌죠? 빈칸을 아예 싹 다 틀려버려서 너무 놀랐어요. 헐. 더 속상한 건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니 다 보이고 맞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 거냐? 왜 그럴까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자,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끗 차이로 계속 오답을 구해낸 빈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칸은 EBS 연계가 오히려 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EBS를 더 꼼꼼히 봐야 할까요? 빈칸 문제 해석은 잘한 것 같은데 보기를 보면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아요. 네. 저게 빈칸의 공통적인 문제죠. 네. 빈칸은 최근에 약간 빈칸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구평에서 다시 한번 확 어려워졌죠. 순서 삽입 쪽만 어려워지다가 빈칸은 다시 약간 조금 까다로웠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물론 수능 때 이 기조가 연계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빈칸에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고3 그리고 현재 재수생은 실전에서 까다로운 빈칸을 실전에서 풀어본 적이 거의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실전에서 헉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 안 나왔거든. 그럼 헉하고 어려운 문제를 언제 풀어봤냐면 기출 빈칸에서. 기출 빈칸을 풀어보면 진짜 뭐라고 멍멍이가 이렇게 짚고 가냐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냥 요즘 추세에 안 맞아. 버려야지. 어려운 문제는 다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꾸 버리다 보니까 빈칸의 수준을 못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왜 빈칸이 어렵냐면 빈칸 유형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잘 발현해서 풀어야 될 만한 문제를 그동안은 잘 못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빈칸의 특징이 뭔데? 철저하게 뭐다? 주관식이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지문 안에서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필자의 말로 쓰기, 주관식으로 먼저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읽고 이렇게 대입해 보잖아요. 대입해 보면 이번에 34번 어렵죠. 막 이거 넣어도 말 되는 것 같고 저거 넣어도 말 되는 것 같고 어려워요. 32번 EBS 연계 문제도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뭐 빈칸은 먼저 주관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한 걸 골라야 되는데 요즘 문제의 특징들이 있죠. 요즘 문제의 특징이 뭐죠? 해설강에서 얘기했는데 선지로 많이 싸움을 시키잖아요. 선지를 다 하나씩 지워야 되죠. 예전엔 딱 읽고 너 답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아니라서 너 답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왜 EBS 연계된 게 더 어렵나요? 올해 특징이지. 올해 EBS 연계된 빈칸이 더 어렵고 EBS 연계된 순서 삽입이 더 어려워. 이 말은 EBS를 꼼꼼히 봤다고 해서 우리 6평과 9평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EBS를 꼼꼼히 봤다고 해서 그게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시 EBS 연계 빈칸이 봤다고 해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EBS를 봤기 때문에 글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뿐이라고. 좀 더 빠르게. 그 정도 도움만 받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빈칸 원래 푸는 스타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EBS를 딱 보자마자 보기 가서 막 익숙한 걸 찾아가서 쓰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야 몇백 개의 지문인데 본 적이 있겠지. 근데 이게 막 다른 문제의 정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빈칸은 우리 뭐 해설 강의든 아니면 뭐 맛보기 강의든 빈칸을 어떻게 접근한다. 리더노직 1강 맛보기로 문을 열겠어요. 그거라도 보세요. 빈칸을 푸는 방법 뭐라고? 쓰기, 주관식, 필자의 말. 이걸 먼저 하고 보기를 지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한 첫 번째 질문 잠깐 볼까요? 다시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 위에 두 질문에서 시험 끝나서 풀어보니 다 맞게 돼요. 그 다음에 한 글자로 틀려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자면 빈칸을 풀 때요. 잘 들으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문제씩 끊어서 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풀 때 지금부터는 한 문제 풀고 얼마나 쯤에 틀렸지? 시간 안 재고 푸는 거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푸는 빈칸 문제는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한다. 시간을 안 재고 푼 건 의미가 없다. 왜? 천천히 읽으면 나오지.
국어도 천천히 읽으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해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천천히 읽으면 시험장에선 별개 일이 되겠지. 반드시 두 문제가 됐건 네 문제가 됐건 다시 두 문제가 됐건 네 문제가 됐건 세트를 정해놓고 풀어야 한다. 시간을 재야 된다. 두 문제면 어려운 문제는 5분, 6분을 재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의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독해 아무리 잘해도 빈칸 튕겨요. 뭐라고 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번역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주어진 문제의 정답만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에 필요한 만큼만 읽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어딘데요? 그건 몰라. 시험장 읽어봐야 알지. 그럼 이건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시간을 재라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두 문제든 네 문제든 시간을 재고 풀어라. 근데 두 문제에 10분 돼요? 안 돼. 시간을 재고 풀어라. 5분이든 6분이든 네 문제면 10분이든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한다. 그래야 그 메커니즘이 본인한테 정착될 수 있다. 오케이? 여기서 내가 빈칸 하나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다 처음부터 해. 자, 우리는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리얼 공감이 이해했으니까 시간 재고 풀으라고요. 빈칸 한 문제당 순서나 평균 한 문제당 얼마나 될까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빈칸 네 문제면 그래도 고난도 포함하면 한 8, 9분? 네 문제면 8, 9분. 한 문제당은 안 되는 것 같아. 순서 문제도 한 문제가 3분 걸릴 수도 있고 한 문제 1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순서는 두 문제 합쳐서 4, 5분. 삽입도 두 문제 합쳐서 4, 5분. 이게 왜냐면 한 문제당 뭐 1분 30초 기계적으로 잘라놓으면 어려운 문제는 1분 30초 못 풀고 나도 못 풀어. 어려운 문제는 나도 2분 넘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트로 풀어라는 거야. 세트로. 한 문제에 1분 40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막 n분의 1을 할 수는 없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몰아서 풀어라. 4개면 빈칸은 한 8분 내외에서 9분. 순서 삽입은 두 문제에 한 4, 5분 정도. 빈칸 순서 삽입 중 제일 나중에 뭘 풀어야 되냐고? 글쎄, 빈칸이 너무 어려우면 빈칸을 맨 나중에 푸는 게 낫겠죠. 빈칸은 많은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 끝나요? 지금 끝났어. 넌 나가도 돼. 농담이야. 자, 기지개 한번 할까요? 기지개 한번. 네. 벌써 30분이 넘어갔는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졸리지? 빨리빨리 해줄게. 오케이. 자, 다음 질문이요. 이제 순서 삽입 얘기 나왔네. 순서 삽입 해설 강의 봤어요? 올해 많이 강조했는데. 자, 지금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자, 상품 걸려있다. 깜짝 퀴즈.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특강에서 이명학 선생님은 접니다. 자, 평가원 최신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간접 쓰기 문제를 풀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네모라고 말했다. 자, 지금부터 네모를 올려주세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자, 스테러스, 소재 연결성 강조드렸고 특히 최근에 이쪽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순서 삽입 문제는 솔직히 그냥 저는 수업 다 똑같이 하잖아요. 랜덤 순서 삽입을 듣던 모의고사를 듣던 아니면 변형 문제 강의를 듣던 파이널 강의를 듣던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순서 삽입은 최근에 어려지고 있으니까 걔는 맛보기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부자연스러운 코드를 잡을 건지를 잡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강의 좀 봐. 그리고 연습해. 자, 이제 문제 EBS가 나왔네요. 자, EBS 연계 체감이 잘 안 되고 된다 해도 답이 안 보입니다. EBS 연계가 된다는 건 느끼는 답이 안 보입니다. EBS 기억이 나는데 문제를 틀려요. 자, 이게 처음부터 얘기했는데요. 자, EBS 얘기 다시 들어갈게. 올해 EBS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 여러 있을 건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EBS 강의를 해왔고 여러분의 선배들도 많이 봤잖아요. EBS가 그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의 정말 크리티컬한 도움이 되지만 크리티컬한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EBS를 맹신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EBS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 EBS를 안 보면 불안해 끝까지. 지금까지도 EBS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잖아요. 처음부터 봤으면 괜찮은데. 근데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EBS로 얼만큼의 도움을 받냐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셔야 돼요. EBS는 딱 이것만 도움돼.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읽어본 적이 있다 라는 심리적 안도감.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EBS를 봤기 때문에 정답을 한 번에 쓴다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무관한 문장이 EBS 편으로 나왔어. 근데 그 무관한 문장은 원래 없던 건데 그럼 어떻게 외울 거야? 물론 빈칸 완성 문제 하나 정도에 뭐 한 단어짜리 이런 거는 기억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평가원 코드대로 풀어야 한다. 거의 수업 시간에 했던 적이 또 반복인데 EBS는 다 봐야 한다. 어차피 다른 문제 풀 것도 별로 없잖아. 그냥 봐. 보는데 기대치를 낮춰라. 근데 EBS 저는 기억은 나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건 EBS를 다시 봐서 느는 게 아니에요. 다시. EBS 이번에 빈칸 와서 지문 봤던 거잖아. 봤던 건데 시험장에서 답이 기억이 났잖아. 그럼 EBS 지문을 다시 돌아가서 외워? 아니, 사실 그 문제는 EBS를 보지 않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EBS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EBS를 읽어서 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건 별개다. 그러니까 EBS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라. 오케이? 그러면 EBS가 기억이 났는데 정답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정상이야. 저 EBS 본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EBS 다시 꼼꼼하게 봐야 될걸? 아니? 어차피 꼼꼼하게 봐도 시험장에 가면 그 정도만 기억나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EBS를 보는 건 맞지만 EBS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왜? 내신이 아니고요. 범위가 넓잖아요. 그 다른 과목 공부는 안 해? EBS는 기억이 났다는 정도로 만족할 것. 오케이? 수특 영어가 연기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내시는 분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은 6월 평가원대 영동 많이 되고 9월 평가원대 수완 많이 되고요. 그러면 수특은 수능 때 많이 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문이 낼 만한 게 있으면 돼요. 그냥 랜덤이에요. 쌤, 옷 코디 누가 하세요? 제가요. 제가 가서 사고 제가 합니다. 네. 혹시 인스타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고2는 지금 EBS 보지 말고 구문이나 빈칸 강의 듣는 게 더 좋아요? 당연하지. 고2가 지금 EBS 왜 보니? 그럼 EBS를 세세하게 다시 볼 필요까지는 없는 건가요? 네. 기출 몇 개년 보면 괜찮을까요? 5개년? 쌤 처음에 파마 머리 모짜르트 같았는데 지금 보니 괜찮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능 전날 영어는 뭘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든 단어장 그리고 평가원 코드.